제가 생각하는 부정선거 방법은 되게 심플합니다. 사전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전국 유권자 4,000명이라고 하죠. 4,000명 정도의 각 개별 가정이나 개인에 대한 정보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빅데이터거든요. 그 선거 빅데이터를 수립을 하고 전국 판세를 다 알 수 있습니다. 판세 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통신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를 수립하고 나서 선거 결과를 일단 먼저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당선시킬지 낙선시킬지를 다 계획을 하고 어떤 사람을 낙선인데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몇 표 정도가 필요하다는 걸 다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개항해서 당선시킬 때 1,000표만 더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계획을 하고 1,000표가 되든 500표가 되든 10,000표가 되든 이 계획한 양 중에서 아예 불능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얹을 수도 없고 당선시킬 수도 없다. 이런 데가 있죠. 뭐 대구나 경북이나 강남 이런 데는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박빙인 곳은 그렇게 많이 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얹어야 되는 숫자를 정확히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을 누가 했는지는 민주연구원에서 했다고 좀 발표를 했으니까요. 자기들 다 계산을 해서 보정값이 얼마인지도 계산을 했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 청사진을 짜는 곳에서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보정값을 어떻게 실현하는가가 중요하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전투표 제도입니다. 초기에 그 전자개표기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개표기를 통해서 표를 이렇게 넘겨주고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사실은 그 방법은 예전에 썼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잘 안 쓴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사전투표 제도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장치가 있고 이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명부를 미리 만들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전투표는 그 두 개가 다 예외예요. 개인 도장도 안 찍고 명부도 안 만들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투표를 가지고 할 때는 사전투표자를 부풀립니다. 사전투표자가 만약에 1,000명이면은 약 10% 정도, 1,100명 정도 이렇게 부풀림, 투표를 안 한 100명을 부풀리는 것이 사전투표에서는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자는 투표를 하는 장소와 이렇게 도달하는 곳, 자기가 투표를 해서 등기 우편을 통해서 보내는 자기 주소지가 투표지하고 주소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투표율을 계산을 할 때는 이 도달지를 기준으로 할 텐데 사전투표할 때 투표율을 발표할 때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투표했는지를 알 길이 전혀 없거든요. CCTV를 가리는 것도 있지만 투표율을 발표할 때 그 투표율이 전라도 무안에서 투표를 했는데 뭐 인천 계양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 감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산적으로 전산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 내외를 투표자를 부풀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풀려 놓고 나서 그 투표지를 그럼 어떻게 넣을 것인가? 유정열 씨 같은 사람은 그럼 전국에 253개 투표소를 어떻게 다 할 것인가? 그런 걸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사전 투표지 중에서 간 내는 투표지를 넣지만은 간 외는 우편 투표 봉투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우편 투표 봉투를 봤을 때 등기 번호를 어떻게 찍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는 것은 장악한다 하더라도 우체국을 안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3구 대선 직전에 그 전날 사전투표가 있기 전날 인천에서 찍은 건데요. 내일이 사전투표면 그 전날 선관위에 저런 게 쌓여 있습니다. 포스트잇이 왜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 포스트잇을 딱 떼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권호영 변호사님이랑 저 포스트잇을 떼면은 등기 번호가 붙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한 등기 번호가 붙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투표지, 특히 등기 우편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하루 끝나고 나면 봉투 숫자를 다 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하는 과정에서 이미 미리 준비해 놓은 저 봉투가 들어간다라고 보죠. 간 내에는 저 봉투를 쓰지 않으니까 뭐 투표가 끝나고 나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실제로 선거가 끝났을 때 1,400표였다. 그런데 투표장에 개표장에 나가면 1,600표가 나타나고 이런 일은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전투표 유권자를 10% 정도 부풀려 놓고 그 우편투표와 간내 사전투표를 섞어서 집어넣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적어도 총선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그 게싱하는 것,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검찰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뭐 법원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압수수색을 할 때 선관위
사전 투표자 명단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당일날 투표를 하러 가면 각 투표소마다 명부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넘겨가면서 딱 보다 보면 어떤 것은 뭐 언제 어디서 사전 투표를 이미 했다 이런 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사인하는 거 말고 지금 3개는 이미 사전 투표를 했다고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공개를 하는데 전체 전국 통합 명부는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해요, 선관위에서. 그래서 한번 변호인단에서 이거를 내놓으라고 선관위에 압박을 하니까 명부를 제출을 했는데 그 명부가 너무 어이없는 명부인 거예요. 도대체 검증이 불가능하고 19세기 사람도 있고 110세 이상이 굉장히 많아요. 1년 번호가 듬성듬성 빠져 있는 겁니다. 실물 명부, 당일날 우리가 보는 이 명부에는 전부 1년 번호가 틈이 없이 다 있거든요. 통합 명부라는 것에는 1년 번호가 막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손을 댔다는 뜻인데 사전 투표를 누가 했는지 그 명부만 정확하게 입수를 하면 수사가 너무 쉬워요. 뭐 투표지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너무 조작이 쉽게 돼 있더라. 유령 투표지도 가능하고 중복 투표도 가능하고 선거 안 한 사람이 했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미 죽은 사람 주민번호를 쓰기도 하고 한 번도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 그 통계를 내서 그 사람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반신불수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나 등등 해서 굉장히 표가 힘든 사람들을 미리 표시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아서 이걸 복잡하게 할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여기 유정렬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유권자 명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행안부 명부하고요 선관위 명부가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는데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아요. 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행안부 명부라는 것은 죽은 사람, 그 사망자가 다 표시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관위 명부가 행안부 명부랑 같지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어필을 많이 했는데 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사 주체에서 정확하게 달라고 하면 주면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선관위가 사전 투표자 명부를 정확하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걸 줘야지 검증을 해보는데 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원했던 것은 전국 통합 명부, 사전과 당일에 누가 투표를 했는지, 뭐 누가 어디에 투표했는지는 비밀 투표니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가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정선거가 불가능한 장치를 다 제거했던 것이 굉장히 핵심인데요. 사전 그 우표 투표 용지에 왜 저 크다란 포스트잇이 왜 붙어 있는 겁니까? 저는 포스트잇을 딱 떼면은 이미 등기번호 다 찍혀 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의심을 주면 이미 그건 범죄 혐의로 봐야 됩니다. 그 명부를 달라고 변호인단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열정을 다 바쳐서 요구를 했지만 주지 않았어요. 결국 상가에서 내놓은 그 사전 전국 통합 명부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거든요. 1년 번호가 듬성듬성이에요. 그런 명부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 가려버렸어요. 주민번호 가렸고 그래서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번에 확보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서버가 아니고 사실은 명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명부만 있으면은 종로구면 종로구, 무슨 면이면 면 한 단위만 사전 투표를 누가 얼마나 했는지를 조사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정도 탐문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사전 투표를 한 사람과 당일 투표를 한 사람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정확하게 맞으면은 다른 건 검증하는 게 불필요합니다. 명부만 내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요구해도 선관위가 이 전국 통합 명부를 안 내놓습니다. 왜 안 내놓는 거예요? 부풀려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전 세계 선거 역사에서 지금 한국처럼 부정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다 열어놓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 틈을 제일 많이 없앤 곳이 대만 선거죠. 대만하고 한국하고 홍콩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선거 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 나라는 이 선거 때문에 너무나 긴장이 많은 나라예요. 홍콩은 이미 밀렸죠. 그래서 자유선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됐는데 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다가 지금은 아예 틈을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으로 투표하고 바로 개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투표함을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대만은 국력으로 치면 한국과 비등하고 인구도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선거 부정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틈이 너무 많아요. 법에 있는 개인 도장도 못 찍게 하고 무한 인쇄할 수 있게 하고, 핸디소프트를 완전히 이제 그 다산 네트워크가 손아귀에 넣었고, 다산 네트워크에서 한국전자 투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가 독점적으로 선관위와 선거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 자체가 그대야 틈이거든요. 이 틈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유종렬이라는 사람이 사기 그만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범죄자예요. 사후 공범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틈이 많은데 틈을
틈이 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선거인 명부가 다 공개되어 있다고 하는데 선거인 명부는 다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사전과 사후 다 들어있는 선거인 명부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확인해 볼까요? 유정열 씨가 사전 사후 표자 명단이 다 지금 공개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가 공개를 계속 요청했지만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공개되어 있다면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한번. 그 당신 글이 1800년대생이 선거인으로 등록된 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열람이 가능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그때 계속해서 변호인단이 요구하기 때문에 변조된 명부를 제공했어요. 그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변조된 명부에는 1년 번호도 다 왜곡돼 있고 많이 빠져 있고 주민번호도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이 불가능했어요. 생년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저분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합 선거 명부를 다 저희가 손에 넣을 수 있으면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죠. 선관위에서 전국 선거 하신 분들, 사전과 당일에 하신 분들 명부 확인할 수 있으면은 지금 저한테 좀 갖고 오세요. 아무리 요구해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가지러 갔다. 이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착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선거 부정 문제는 복잡한 얘기를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배춧잎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게 뭐 잉크젯으로 프린트를 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종류의 프린트를 했는지부터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수사가 불가능해요, 지금. 그리고 대통령이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면은 하질 않는답니다. 영장을 내도 수사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계엄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당일 명부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 다 프린트를 해야 되거든요. 당일은 누가 투표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전 명부, 통합 명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대조하는 건 너무 쉽죠. 전국 통합 명부. 내놓지를 않아요. 내놨는데 이상하게 막 덤성덤성이에요. 한국전자투표를 가지고 전산 소프트웨어를 다 장악하고 있고 또 우체국 소프트웨어를 다 장악하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남민우라는 사람 손에 선거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 있나. 이 사람이 우체국과 중앙선관위 소프트웨어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조 방지를 하기 위한 개인 도장을 어떻게 안 찍어요? 이상하잖아요. 되게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궐선거 이런 거 뭐 50%도 안 되는데 50% 안 되면은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명선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보궐선거 뭐 30 몇 % 갖고도 인정을 하는데 60% 70% 돼야지만 그게 선거인가? 그건 아니죠. 심지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1000명 2000명까지는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3000명 절대수 3000명 이상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도 3000명을 하면 어느 정도 정확하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조 방지 장치는 다 제거돼 있고 사전 전국 통합 명부는 알 길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투표를 했는지 주민번호와 사전투표자를 다 확인할 길만 있으면 왜 이렇게 복잡해지겠어요? 투표지가 빳빳한 투표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재검용으로 들어간 것도 있지만 부풀려 놓은 수에 대해서 한꺼번에 집어넣기 때문에 빳빳한 거예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투표지 중에 전혀 지역이 다른데 발행한 지역이 다른데 오물이 나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이 부정선거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 줄 알 수 있는데 지난번에 대구의 도태우 변호사 선거구에서 나왔던 그 오물 그 흔적이 사실은 다른 투표소에서 찍는 건데 어떻게 똑같은 자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저런 걸 찍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저런 거 찍는 사람은 없어요. 저거는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이지 투표하고 개표하고 돌아와도 저렇게 나란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저런 투표지로 찍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인데 저게 논쟁을 통해서 좀 설득시켜야 됩니까? 지금 한국은 좌파 우파로 나뉘지 않아요. 부정선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